미국에서는 연일 지금 항체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죠.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뉴스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닐크론 항체 치료제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스의 지금 최고 의료정보 책임자인 분인 것 같아요. 코비드19에 대한 다닐크론 항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화요일 존슨시티에 다닐크론 항체 수액센터를 열었다. 센터를 열었는데 지금 치료제를 맞는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유럽에서도 연출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고요. 여기서 연출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 이미 연출되었고 미국에서도 어느 순간 치료제가 수입되는 시간도 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얘네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먼저 갖고 가고 다른 국가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외신에서 지금 플로리다의 다닐크론 항체 사이트에서 6만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투여 범위랑 투여량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유럽에서 데자뷰로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서 분명히 미국의 모습처럼 확장될 수밖에 없다. 방금 영국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는 여전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여전히 팬데믹이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백신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부분, 백신을 끊임없이 부스터사를 때리고 있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제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흡입형 레키노라 임상 1상 완료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제목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셀트리 55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올려주신 기사에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기업인 이날론과 공동으로 레키노라의 흡입 지형을 개발해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라고 써있는 내용을 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레키노라주의 지난 과거 자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흡입 지형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지난 레키노라 임상 1상의 경우 32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하였고 14일까지 경과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시작해서 8월 8일 완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 23일차 종료했다. 23일이 걸렸다. 그래서 7월 17일 건강한 사람 32명, 8월 8일 32명 완료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보조자료에 의하면 이번 흡입형 호주 임상이 8월 4일에 승인되었고 마찬가지로 23일차 종료를 했다고 가정시해도 8월 26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임상 대상자 모집이나 천조급 버프가 있었다면 플러스 알파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는 어찌나 시간이 더디게 가든지 결론은 임상 시작을 8월 4일에 했다면 1상은 이미 끝났겠네요.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하고 흡입 제형, 그쵸?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건 레키노라주, 정맥주 사용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1공장에서 풀로 가동하고 있다. 24시간 1공장 돌아가고 있다. 다른 공장들의, 다른 제품들의 중요한 건 제품을 오히려 수정해 가면서까지 유럽에, 포커스는 유럽 시장인 것 같아요. 왜? 유럽 시장은 1년치 재고분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EMA에서, 전 세계 EMA에서 유럽에서 지금 승인과 조건 치료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을 정존을 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온다 라고 보시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MA, 코비드19에 대한 EMA 정기 언론 브리핑. 그래서 EMA에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코로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9월 9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1시에서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쉽지 않겠죠. 어쨌든 보실 분들은 제가 링크 거론할 테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꼭 자료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 세트에 도래할 변화, 선진국부터 코로나19 관리가 예방률에서 치명률로 변화를 하고 있다. 제약업종에는 긍정적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다 인정하라는 부분이죠.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하고 인류와 공존하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감염 경로 그리고 항체 보유 기간 변이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하고 끊임없이 수십 번, 100번에 가까이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약 위드 코로나 백신과 신약을 선정했다. 델타 변이는 게임의 양상을 바꿔 놓았고 코로나19 사태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다만 부유국부터 코로나19 관리가 점차 예방률에서 치명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동안 유독 백신 관련주만 주목받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 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백신 관련주, 한국은 백신도 없어요. 그냥 CMO, 밑에서도 CMO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백신 기술력이 없어서 여기서 기술을 가져와서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쵸? 원천 기술 자체가 없다. 하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델타 변이는 게임의 양성을 바꿔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다. 심지어 돌파 감염된다면 전염력이 높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동물 간 접촉으로 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지속되는 변이의 출범들은 인류가 앞으로 안고 가야 할 과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왜 코로나19가 종식이 불가능한지 언급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황재 명예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기초 지식을 다산으로 해서 생명과학적인 지식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드렸죠. 스타바이오텍이 탄생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CMO, 백신 CMO 업체들이 지금 증시에서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부분이죠. 국내 제약바이오 사람에서 CMO가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전반적으로 CMO가 과연 실적이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대세의 흐름이 아닙니다. 백신 CMO는요. 왜? 실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다. 왜? 원천, 실제 기술, 그쵸? 실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부가가치와 이런 숫자가 정말 크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에 나가오는 치료제, 코로나 섹터에 대한 부분은 사기다. 진단키트는 진짜죠. 왜? 얘네는 숫자를 찍었으니까. 다만 진단키트는 1차, 2차 성장성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특히 시젠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튀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만큼 조 단위의 회사에서 조 단위에 성장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셀트리온만이 가능한 거죠. 라인업이 진단키트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체,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 그쵸? 그리고 신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야 그 부분이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단키트 하나만 갖고는 더 이상 성장성을 발휘하기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진단키트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냥 대표 기업, 제약 바이오 섹터를 이끌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그냥 아버지이다, 부모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과 모든 것을 끌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까지 백신 CMO 회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수요부분 빅파마는 풍부한 자금으로 코로나19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빅파마들은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축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mRNA 전달 플랫폼 지질 나노 입자 LNP라고 하죠. 대체 기술 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의 혁신 신성장 분야와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로 중추질환 신경질환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mRNA 백신 플랫폼 이걸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그쵸? 트라이링크화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장비도 갖고 와서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죠. 차세대 항암 분야와 유전자 치료제로서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를 준 거죠. 또 코로나를 가지고 레키노라즈를 가지고 흡입형으로도 만들고 있고요. 그쵸? ADC를 가지고 신약에도 투자하고 있죠. SC 제형 바이오 플랫폼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이오 시밀러 캐시카우 이것도 거의 신약에 버금가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이오 시밀러 캐시카우를 가지고 신약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케미컬과 진단키트와 직판을 가지고 아직도 성장성을 충분히 2022년, 3년, 4년, 2021년, 2025년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주가가 막 더디고 지루하게 하면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잊지 마세요. 결국은 목적지에 간다.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하기 정말 어렵죠? 비트코인 300만원, 100만원대에서 2600만원, 2600만원 찍고 다시 300만원대, 1500만원대,
그리고 다시 500만 원대, 8천만 원, 그리고 다시 3천만 원, 다시 최근에 5천만 원 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거죠. 얘는 변동성이 쉽지 않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값어치를 저는 10억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계좌 잔고가 반토막이 되는 기간이 수없이 나온다. 그에 비해 우리 셀트리온은 주식 실시간 계좌 잔고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기준에 있어요. 40% 아닙니다. 고점 대비 40% 아니에요. 30%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32%, 30%.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 결국 그 안에서 주식수를 모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도착합니다. 기사 밑부분에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에서 승인받고 해외 승인과 진출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아직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레키노라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 ADC와 mRNA 플랫폼 혁신 신약 개발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조함 긍정적이다. 그리고 레키노라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 유럽에서 승인받고 기타 국가의 승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 앞으로 수출 소식이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게 데자뷰입니다.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리라 봐요. 유럽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역할이 커지리라 보고 있죠. 그 부분이 램시마에서도 증명이 됐고 유럽에서는 치료제 주권이 없다. 그래서 유럽을 선점해 나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미국도 치료제 수입 얘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치료제 수입 시기는 얘네 두 국가가 특히 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코로나 된 위드 코로나. 영국에서 하루 사망자가 무려 209명이 쏟아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방역 단계가 올라갈 수 있던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면 봉쇄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경우 일부 조치는 도입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부스터샷, 오직 백신만이 지금 이 부분을 풍토병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데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엔데믹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뻗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아무리 투여를 해도 결국은 세 가지에 의해서 엔데믹으로 간다는 부분이고요.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재봉쇄는 부인했지만 코로나19로 환자의 국민보건 서비스에 감당하지 못할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규제가 재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영국, 이스라엘,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결국은 치료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간을 좀 기다려 보고요. 위드 코로나 싱가포르의 현재 나를 이겨야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싱가포르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죠. 영국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단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백신을 전 인구의 70%에 맞추더라도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겁니다. 싱가포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프로 한눈에 보여지는데요. 1일 확진자가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100번에 가깝게 말씀드립니다.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 항체는 혈액이 담당하는 거죠. 혈액은 뭐죠? 후천성 면역이다. 선천성 면역은 뭐죠? 피부와 장기 표면에 있는 걸 말씀하죠. 겉포면 얘가 선천성 면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내추럴 킬러 대식세포 얘네들이 담당한다. 여기서 지면 후천성 면역으로 넘어간다. 코로나 확진은 뭘로 걸린다? 선천성 면역,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에 있는 피부 점막을 통해 감염이 된다. 여기서 3일에서 이틀 동안에 지게 되면 후천성 면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때 백신의 역할이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 거니까 항체의 역할, 항체 치료제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백신으로서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돌파 감염, 결국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능이 떨어지죠. 우리 레키노라주는 투여했었을 때 효능이 바로바로 즉방에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변이에 대응 가능하죠. 결국 우리의 시간은 기다리면 오는 겁니다. 레키노라주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만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 더 확실한 램시마, 허주마, 투룩시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뻗어들였던 캐시카우로 인해서 ADC와 그리고 백신 DNA 플랫폼 그리고 백신 RNA 플랫폼 그리고 SC 제형의 끊임없는 확장성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의 글로벌 국제화. 우리는 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항상 상기시키고 직시하시고 그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의 과부하로 나타나는 건데요. 산소 공급을 필요하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수의 그래프. 결국 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조금 45에서 20에서 30사이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20에서 30 그래프에서 지금 계속 돼 있다. 중환자로 넘어가는 수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여기서 멈춰 있다. 이게 엔데믹을 준비하는, 엔데믹을 의미하는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치료제는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 셀트리온이, 왜냐하면 셀트리온 말고 미국과 유럽, 영국과 미국의 치료제는 이미 자국 또는 유럽의 인구를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결과로 나오셨는데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결국은 치료제 없이는 위드 코로나는 어렵다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어 버티려는 분들에게 사견이니 말 같지 않은 소리 마세요.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왜 일당도 안 주는 사측의 알바를 해야 합니까? 이분들은 그간의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절망할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아니더라도 이 회사를 까는 곳은, 이 회사를 셀트리온은 까는 곳은 참 많죠. 가령 가투소라든지. 당신의 힘든 현재를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투자 책임은 본인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우리 한국 투자의 문화가 패러다임이 단기, 중기, 추세 매매 뭐 이런 것들, 토는 여러 가지 뭐 단기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의 그루들처럼 훌륭한 기업에 장기 동행하는 거를 셀트리온을 통해서 처음 투자에 익히시고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다른 투자 종목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큰 흐름과 맥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훌륭한 투자 대상에 장기 동행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투크시맙 바이오시밀러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효과적입니다. 레더너드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리투크시맙의 바이오시밀러가 연간 비용을 43%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액암 투여했었을 때, 림프종에 투여했었을 때 리투시맙과 바이오시밀러 투여 환자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생존기간, 3년 전체 생존기간. 결국 바이오시밀러 유효성과 안정성, 이 부분 다 검증이 끝났죠.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오리지널은 상대조차 되지가 않겠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용 부분이 확실히 절감이 많이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리투크시맙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하고 재정 장벽이 낮아졌을 때 환자의 전반적인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은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고요. 전 세계가 고령화된다는 시그널은 이미 외신이나 한국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죠. 고령화가 되게 되면 재정 적자는 그냥 가는 부분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전 세계 GDP, 부의 총량의 70%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지배하는 국가가 다 고령하고 가고 있습니다. 고로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대세이다, 패러다임이다,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시차만 발생할 뿐. 그래서 전 세계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셀트리온을 걱정하는 것은 연예인 걱정이다. 왜? 우리는 너무나 확장성이 너무나 큰 제품들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기업, 그림이 맵이 다 보이고 제품들이 다 보이는 기업은 투자했었을 때 제 눈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기업은 흔치 않다. 그렇기에 지금의 주가 변동성과 지루함을 우리가 시간으로서 해지하고 여유자금으로서 주식수를 모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우리 길을 우직하게 묵묵하게 가자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0.82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이 1.54 하락 중입니다. 오후 3시 21분이고요.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셀트리온이 1.97 하락 중, 헬스케어가 2.81, 제약이 2.92 하락 중입니다. 자, 시장이 빠져서 좀 같이 빠지고 있는데 쉽지 않죠?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가의 하락,
언제든지 이 주가의 하락은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어요. 응축되고 있어서 모멘텀과 숫자나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찍히게 되면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우리 셀트리온으로 언제든지 수급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응축됐던 부분들이 터지면서 갈 수도 있다. 원래 주가라는 게 긴 횡보를 통해서 긴 횡보 끝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빵 터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그리는 것도 있죠. 셀트리온 기준으로는 꾸준한 우상향보다 에너지 응축 한 1, 2년, 길게는 2, 3년 응축 빵 터지고 다시 박스권 빵 터지고 가죠. 그 근방에 사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과 실적이라는 놈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공매도도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년의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셀트리온 제가 1년 가까이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 보통 제 방송만 청취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청취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5개 정도, 4개 정도 뭐 셀트리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정하시는 분들 좀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셀트리온 방송들의 대부분이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쵸? 이게 이제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다. 왜냐하면 조회가 막 폭발할 때는 급등을 하거나 막 급등 중이에요. 막 달려나가고 있거나, 또는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거의 극단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수급은 모멘텀과 함께 그리고 숫자와 함께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이 물량을 뺏으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싱크풀 토론방에 왜 공견들 알바들이 득실거릴까요? 이유 없이. 왜 가서 안 좋은 소리, 너 사측 알바냐, 왜 희망회로 돌리냐, 저한테 희망회로 돌린다고 하시는 거라 물론 당연한 부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길을 우직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선 희망회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과 저 한번 맞짱 뜨고 싶어요. 토론으로서, 대화로서 왜 성장하는지, 뭐 거시경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 기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1대1로 만나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박살낼 자신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싱크풀 토론반의 공견들 알바들이 득실거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제 유튜브 방송에도 제 댓글에도 공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흔들까요? 굳이 제 방송만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방송에 하는 많은 분들의 댓글들에 많이 그들의 알바들이 찔끔 알바비를 받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물량을 뺏을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어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실적이 마지막 데드라인은 항상 말씀드리죠.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이고요. 이때까지 참으시면 돼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너무 빨리 결과를 내는 것 같아서, 왜 다른 놈들이 막 다 가니까 에코프로 BM 막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고가 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 전에 에너지의 응축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못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따라간다. 그리고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시차만 발생할 뿐 결국 그 근저에는, 주가의 근저에는 기업 가치와 매출액과 성장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머릿속으로 간단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싱크풀 토론방이나 또는 유튜브 댓글들에 그들이 와서 일을 하는지, 아무 이유 없이 앞으로 성장이 나오는 놈에 와서 굳이 여기 와서 그런 악성 댓글을 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심을 흔드는 거죠. 투심을 흔들어서 물량을 뺏을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세계 최초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거를 전 세계 200여가 국계 중에서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바로 해냈다는 겁니다. 서정진 회장, 오너와 임직원들이 모두가 같이, 그리고 주주와 함께 달려나가서 램시마를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을 했고, 램시마도 이때
개발했었을 때 유럽에서 안 팔릴 거라 생각했었어요. 개발해도 뭐하냐? 맨 처음에는 개발 불가능하다. 왜 사기치냐? 그리고 유럽 가도 안 팔린다. 왜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갖고 이렇게 홍보하냐? 그랬는데 결국은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그쵸? 그런데 코로나 이제 신약을 개발했죠. 항체 치료제를. 제가 매일 뉴스와 외신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유럽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분명히 유럽에서 항체 치료제 시대가 열립니다. 그 대자뷰가 바로 미국이고요. 그래서 레케노라주 팔리겠어? 램시마 팔리겠어? 생각하시면 돼요. 레케노라주 팔리겠어? 팔립니다. 유럽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 자체가 없다. 말씀드리죠. 미국은 루이 제네론도 있고 일라이 릴리도 있고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유럽은 없어요. GSK 영국 회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직 개발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발할 때 다들 미쳤다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서정주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한테도 예전에 현대차,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한테도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하죠. 왜? 배 만든다고 하니까 미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배를 만들어. 그쵸? 돈 한 푼 없는데. 이병철 회장 반도체 한다 그랬더니 미쳤다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 미쳤다 그랬겠죠? 얘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맨발로 막 걸어다니고 나는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약간 정상이 아니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그룹에.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막 과일 박스에 올라가가지고 직원 2명 데리고 앞에서 막 소리치잖아요. 나는 10년 뒤에 조단위의 회사를 만들 거야. 나는 조단위. 지금 조가 아니죠? 일본 최고의 주식가치 부자이며 세계 최고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투자그룹, M&A, 미래를 읽는 통찰력에서 거의 선두권에 들어가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투자하는 방향을 보면 미래 4차 산업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사기꾼. 되기 전에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셀트리온이자 바로 세계 최고의 빅파마를 향해 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서정진 회장이 혈액검사 스타트업 하루 지금 나간다고 하잖아요. 원격 진료. 이거 어마무시한 시장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시장이에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왜? 그 누구도 선점을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무주공산의 시장이라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나가는 부분이 불가능했는데 그 부분을 빅파머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죠. 혈액검사 스타트업, 혈액검사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무주공산 시장이거든요. 아마존이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가던트 헬스라고 하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마무시한 시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은퇴하고 나가서 서정진 회장이 없더라도 지금의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이미 미래 지도와 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목을 만들었죠. 우리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목을 만들어 놓고 서정진 회장의 길을 나갔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가 이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쵸?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을 해가지고 금융과 여러 분야의 확장성을 하고 있죠. 카카오의 끊임없는 확장성, 엔터와 뭐 게임과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가죠. 그쵸?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제조합니까? 데이터 회사입니다.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혈액검사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혈액 데이터. 그쵸? 원격 진료 통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특허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이걸 말씀드려서 셀트리온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냐고 하면 셀트리온의 미래는 그만큼 너무나 밝고 선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메신저 TV는 제가 하는 방송은 사실 저는 시황하고 하루하루 수급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장기 투자할 거니까. 저는 큰 거시경제의 방향,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거시경제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실 어디까지 얘기할지 몰라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나 지금 당장의 방향성보다는 앞으로의 패러다임, 산업의 큰 방향성, 그리고 산업의 핵심 원리와 경쟁력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라이프 스타일,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30명 중에 한 28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아무도 전면을 주시하지 않고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생태계나 가치관이나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다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완벽하게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사회 시스템이, 그리고 문화와 의식 수준이 다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고방식이나 틀이나 방향성이나 알고리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40년 이상,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박혀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이 생각의 알고리즘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블록체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공유경제의 완성이에요. 이 공유경제, 에어비앤비와 우버, 얘네는 호텔 하나도 없고요. 자동차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힐튼 호텔이나 현대차, 뭐 도요타 이런 거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를 능가할 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단지 딜레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모든 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얘네가 몇십 년 동안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동차의 변화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차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위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의 변화가 오고 있죠.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디젤차와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뀌죠. 2차 전지차로 바뀌게 되면서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다스라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테슬라가 많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이런 게 나오죠. 이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면 이 중간에 결국은 공유 자동차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는 순간 완벽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쵸? 이걸 다 5G 통신망으로 다 연결해야 돼요. 통신망으로 다 연결한다는 거는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돼요. 데이터가 쏟아지게 되면 그건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뽑아내서 정화시키는 것. 21세기의 록펠러. 이 데이터를 정화시키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이 공유경제로 가게 되면 이 분명히 자동차로 언젠가는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차를 소유할 필요, 내 등록증에 내 명의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GM이 한국에서 철수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GM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이 급감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 자, 정유회사도 망할 수가 있겠죠.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딜러사, 그쵸? 자동차 AS사, 그리고 건설 도로망 회사, 그쵸? 그리고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5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큰 흐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는 숙박과 기존의 숙박업을 다 붕괴시키죠. 지금 야놀자가 숙박업을 다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 산업들은 다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오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동의 시그널이 온다는 거죠. 이게 속도가 겐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시차를 두고. 그래서 공유경제의 완성이 사실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예요. 정리할게요. 마지막 블록체인,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지난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200년 동안 주인공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공유경제가 오게 되면 소비자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시대. 왜? 중간에 이 기업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 중간에 매개자를 빼고 우리 가게끼리, 우리 소비자들끼리 다 우리끼리 해보자. 금융거래도, 그리고 제조도, 서비스도 다 우리끼리 해보자는 걸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시간을 더 많이 설명을 할 테니까 결국 셀트리온은 혈액검사 스타트업과 IT와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면서 결국은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한 차원 더 고난이도의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셀트리온은 그 중심으로서 가니까 흔들지 마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미래는 상당히 너무나 설고 밝고 선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미래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읽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셀트리온의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빠질 때마다 주식수를 모아간다. 그쵸?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큰 흐름에서 100만 원은 40만 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만 원도 큰 흐름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단위에서는 주식수를 모아가는 그런 확실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